안녕하세요. 작가 식탁TV 이 작가입니다. 초등 우리 아이, 중고등 우등생으로 키우고 싶다면, 우리 아이 공부 그릇을 더 키워 나가고 싶으시다면 오늘 집중해 주세요. 요즘 학부모 상담 주간이죠. 저희도 이제 초등맘 학부모잖아요. 큰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고 이제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이 끝났고 이제 둘째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상담이 잡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초등맘들 상담 시간 하면은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 어떤 것들 좀 질문들을 하셨나요? 아무래도 초등학생들은 시험이 없다 보니까 과연 우리 아이가 반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좀 공부를 잘해 나가고 있을까? 과연 몇 등이나 할까? 예, 이런 어떤 학습적인 부분들을 가장 많이 궁금해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 또한 많이 궁금하기도 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이 끝이 났잖아요. 이번 상담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서 저에게 물어오는 게 좀 많더라고요. 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희 아이의 공부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더라는 겁니다. 보통의 아이들과 다르게 좀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고 잘해 나가기 때문에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해 가지고 여쭤본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책을 많이 읽는 거냐? 책을 많이 읽어서 이렇게 공부를 잘해 나가고 있는 것인가 궁금하기도 하다 하면서 이렇게 물어오시더라고요. 선생님께 이제 말씀드렸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에게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이제 초등시기 있잖아요. 이 초등시기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공부 그릇을 키워나가는 시기.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공부해 나가야 하는 시기가 이제 중고등학교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크게 어려움 없이 발 잘 딛고 우리 뜀틀하듯이 높이 뛰어 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부의 기초력을 키워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담임 선생님에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사실 독서를 많이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신문을 활용해서 글을 써 나가도록 하고 있다. 제 영상에도 이제 신문 일기 쓰기 영상이 있거든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신문 읽기 그리고 그 신문을 활용해서 자신만의 글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글쓰기 여기에 집중해 나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께서 굉장히 또 관심을 기울이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되느냐 학부모로서 관심이 많다 하면서 물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이야기들을 해드렸죠. 여러분에게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드렸죠. 케네디 대통령 같은 경우도 아이를 위해서 신문을 오리고 그거를 또 붙여두고 하고 뭐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신문 교육에 집중을 해 나갔다고 하잖아요. 인도의 초대 수상 네루도 그랬었고 이렇게 보통 이제 명문가 자녀들 같은 경우 이 신문 교육에 집중을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지금 초등학생들, 중학생 친구들 논술 수업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신문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아이 같은 경우도 같이 자연스럽게 해 나가면서 사고력을 키워 나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공부의 어떤 기초력이라고 하죠. 예, 공부력을 키워나갈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문이라는 게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신문 교육에 집중을 해왔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1930년에서 50년대에 신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 현장에 보급을 했고요.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1959년 신문 활용 교육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교육 강국으로 알려진 핀란드 같은 경우는 1970년대 신문 활용 교육을 시작했다고 하죠. 저는 신문이라는 게 읽기 자료의 어떤 최상의 교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지식, 교과서로는 어떤 한계가 있는데 이 신문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분야별로 우리 교과서와도 연계된 여러 자료로서 이용이 가능하다. 신문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어떤 이야기들을 전해 들을 수 있고
그렇게 나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배경 지식도 넓혀 나갈 수 있고요. 이렇게 여러 분야의 어떤 통합 자료이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통합적 사고력을 키워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집중해 나가는 게 바로 신문 활용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신문을 읽고 이를 통해서 자신만의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게끔 해야 하고 그거를 글로 표현해 나가게끔 그렇게 신문 일기를 써 나가게끔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역시 그 교육에 힘이 있었군요. 모든 공부의 기초가 바로 거기에 있었군요 하면서 이제 관심을 보여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또한 이렇게 확신하거든요. 우리 친구들 이제 수업해 오면서 이 기초력을 잘 쌓아온 친구 같은 경우는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어려움 없이 이해력이 쌓여 있고 사고력을 넓혀 나갔기 때문에 그만큼 또 바라보는 관점의 시야가 넓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 그릇 또한 더 넓어질 것이고 공부해 나가는데 더 도움닫기를 해가지고 더 뛰어오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신문 활용해서 신문 읽게 하고 그리고 이야기 나누고 글 써 나가는 여기에는 계속해서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고등학교 우등생으로 가는데 이런 신문 교육 분명히 나중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제 수학 과목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가르치고 있느냐 해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따로 뭐 학원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뭐 수학을 잘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수학도 이제 수업 시간에 보면은 여러 학생들을 이제 케어하고 일일이 다 가르쳐 나가는데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바빠서 그런데 누구 친구가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데 좀 도와줄 친구 없어? 선생님 도와줄 친구 했더니 저희 아이 같은 경우 이제 자신 있게 손을 들고 그 친구에게 이렇게 한번 풀어보라고 하면서 도움을 줬다고 해요. 그랬더니만 나중에 이제 또 따로 선생님께서 이제 확인 작업에 들어가잖아요. 이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원래 좀 어려워하고 잘 풀어나가지 못했던 친구였었는데 100점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이의 수학 같은 경우는 또 비결이 뭔지를 또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문제집 이제 쇼핑을 하는 거죠. 인터넷에서도 이렇게 확인해 보면서 어떤 문제집을 풀어야 할까를 고민을 하고 엄마와 같이 서점 가는 날을 이제 손꼽아 기다려서 서점에 가서 또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이제 어느 문제지, 내가 봤던 문제지, 이거 맞나 하면서 해서 문제집을 사서 풀고 있다. 예전에는 이제 사고력 심화 문제집을 사서 풀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많이 어려워하고 이게 틀리는 게 너무 많으니까 아이도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틀리지? 해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제 기본부터 차근차근 풀어 나가자. 해서 기본 문제집부터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수학 공부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선행을 달리는 친구들 많잖아요.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물어봤더니만 학원에서는 선행 그리고 과외로서는 심화 학습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학에도 많은 시간을 이제 투자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 시기에는 저는 일단은 심화 문제 풀고 사고력 문제 푸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의 어떤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본 문제 그리고 확실히 수학 같은 경우는 마무리를 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부터 차근차근히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또 이제 한자 공부도 시키시던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자가 우리말의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잖아요. 교과서 안에도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제 한자를 배워 나가도록 했어요. 다행히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크게 거부감 없이 오히려 한자를 굉장히 즐거워하더라고요. 한자 공부하는 거를 굉장히 즐겼고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해 나가고 누구보다도 이제 한자에 있어서 좀 자신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언어라는 것은 이제 꾸준히 공부해 나가지 않으면은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기껏 이제 힘들게 이제 공부해 왔던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일기를 써 나갈 때 몇몇 글자 전체가 아니라 몇몇 글자 너가 알고 있는 글자들은 한자로 한번 써봐 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기장에다가 이제 한자를 이제 섞어 가지고 일기를 쓴 것에 선생님이 이제 많이 궁금해 가지고 이렇게 한자를 많이 사용하더라 하면서 이렇게 관심을 보여줬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한자를 공부하니까 좋은 게 뭐냐 하면은요, 수학 공부를 하더라도 이제 분수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아이에게 뭐 질문을 한 거예요. 이제 분수가 뭔지 아는 사람 하면은 저희 아이가 이제 한자를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손을 번쩍 들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자어로 이제 분이 나눌 분이거든요. 해서 설명을 해 나가고요. 그리고 전에 저희가 역사 공부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패총 하면은 조개패 무덤총에서 조개 무덤이구나 해서 이해해 나가게 되고요. 뭐 원거리, 근거리 해도 먼 거리, 가까운 거리 하면서 한자를 알게 되니까 아이가 어떤 뭐 글을 읽더라도 어떤 학습에 있어서 유추하고 추론하고 좀 받아들이고 이해해 나가는 게 확실히 더 빠르고 잘 이해해 나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초등식에 물론 영어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일단은 제가 이제 주력해 나가고 있는 것이 이제 어떤 국어 공부죠. 글쓰기, 신문 활용, 글쓰기, 한자 공부, 수학 같은 경우는 어떤 기초적인 부분, 현행에 뒤처지지 않게 그렇게 꾸준히 해 나가고 있다. 이 같은 공부를 꾸준히 해 나가게 되면 중고등 우등생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해 주신 게 수업에 있어서 늘 집중을 잘해 나가는 친구다. 그 말씀 하더라고요. 항상 선생님 눈 마주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수업에 임하고 있다. 이게 중고등학교 시기에 정말 큰 도움이 될 텐데 초등 시기부터 그 습관을 정말 잘 잘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해서 그 말씀을 해주시던데요. 그래서 저 또한 수업 시간 때만큼은 집중해 나가도록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항상 뭐 이 선생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생님마다 이제 수업 시간에 늘 이제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자신의 수업에 집중해 주기 때문에 뭐 외부 강사님들 오실 때도 항상 이게 질문하면 답해 주고 집중해 나가니까 선생님 또한 아이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이름이 뭐야 하면서 칭찬해 주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초등 시기에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수업 시간에 늘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습관을 잡아주는 거 그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어떤 글 있잖아요. 우리 국어 교육의 중요성 점점 좀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읽기, 쓰기, 제가 하고 있는 뭐 신문 읽기를 통해서든 그 무엇을 통해서든 읽기, 쓰기, 우리 글에 일단은 먼저 집중해 나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과 좀 공유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